제가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나 다르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볼 때도 단타 매매를 해본 사람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손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손절이. 제가 매매 마크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건지 기본적인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 매매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하나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 수정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집봉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그런데 안 가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매수세가 훅 훑고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훅 훑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종목이 안 좋다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매물이 계속 나쁜 게 쌓이는 거니까 실망 매물이 쌓이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21선을 다시 올라타 주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한번 얘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직은 한참 남았다 생각하셔야겠죠. 이럴 때도 분명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떠요. 이런 핫할 때는. 그런데 이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평선 위에 너무 큰 게 있잖아요. 지금 이평선이 위에 121평선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제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들어가시되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시면 이때 4월 5일 날 이렇게 피레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왜 그랬는지 한번 꼭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사를 한번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 알고리즘 그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4월 5일이었죠. 4월 5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4월 5일에 특징주 이렇게 치시면 여기 보시면 특징주 펄프값 상승에 제주주 강세에 이렇게 뜨잖아요. 무림 SP는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지주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구나. 이런 걸 아셔야겠죠. 그런데 제지 가격이 한번 이렇게 떴다 그래서 급락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다른 이슈들이 시장에 지배적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다른 이슈들에서 저는 또 단타를 쳤겠죠. 그런데 스윙으로는 핫할 때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거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점에서 스윙으로 할 때는요. 단타할 때는 이미 고점이니까 짧게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짧은 순간에 수익을 내야겠죠. 그래야지 급락을 해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윙은 좀 금액을 많이 싫더라도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종목이 펄프 관련된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이슈는 아닐 때 되게 땡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매매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때 발견을 했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집어 넣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흐름이 안 꺾이네? 이렇게다가 안 좋은 종목이라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위로 간다? 이러면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리고 위로 가던 애가 못 가고 흐물흐물 거린다? 얜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본을 굉장히 잘 지키시고 계신 분들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이 떴잖아요. 그럼 이때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 막 들어가시는 거죠. 시장에 주도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데 그것을 판단을 못 하시고 그냥 대박 아니야? 이러고 훅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윙을 할 건지 단타를 할 건지 물론 여기서도 수익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주도한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이때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점에서 살려고. 그러다가 안 빠지는 게 계속 확인이 된다.
이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요. 제가 단타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분봉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거 일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봉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뜰 때 들어갔잖아요. 얘 느낌이 좀 심상치가 않다 해서 잡았잖아요. 그럼 쭉쭉 뽑다가 이게 뭐예요? 윗꼬리가 달리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윗꼬리는 배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윗꼬리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게 윗꼬리가 짧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뭐 요 정도 윗꼬리였다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다 같이. 군중 심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구간, 이 매물대만 뚫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죠, 지금. 그럼 이렇게 매물이 쌓인 거잖아요. 이만큼. 여기가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스윙으로 접근을 했어도 또 스윙에서 단타 관점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하나로만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타 관점으로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윗꼬리를 보는 순간. 이게 차분하게 올라갔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차분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사람들 관심 별로 안 받고 가만히 봤다가 한참 뒤에 보니까 꽤 올라가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 그러니까 매도 준비를 했던 거고, 이때 뚫지를 못하니까 이날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다 종가 후반에 음봉으로 꺾였네 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주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들어가실 때는 당연히 스윙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난 종가만 몰래 하시는 게 아니고 고점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단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윗꼬리를 돌파해주면 꽤 강한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짧게 먹어도 꽤 수익이 커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단타 관점으로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매도하고 여기를 못 뚫었기 때문에 이제 제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평선이 위에 있는 애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것을 뚫기가 어렵거든요. 이때도 양봉 힘이 아무리 좋아도 혹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몇십 개 중에 하나인데 그 확률로 돈을 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혹하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너무 중요한 이평선이 있잖아요. 20일 이평선.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하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20일 이평선은 개인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왜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오죠.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려도 또 타죠. 물타기를 하죠. 그리고 돈을 잃어도 또 월급을 들고 시장으로 들어오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20일을 기준으로 매매 기간이 20일이잖아요. 한 달에. 휴일 빼면. 그러니까 20일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개인들은. 그러면 개인들의 평균 단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개미들이 어떤 세력을 개미들이 이길 순 없어도 개미를 이길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어떤 세력이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개인들이요. 정말 광기 어린 군중 심리로 만약에 미친 듯이 던진다면 그거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올려야 할 세력들 입장에서도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들이 막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올리려면 다 사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 개인들은 안 들어오겠다는 심리로 마구잡이로 던지는 건데 이것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움직일 때도 개인들을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올려야지 이렇게 21선 깨버린 다음에는 이거는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21선 밑에서 오늘 시작한 애들은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세요.
이평선이 위에 있죠. 중요한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아무리 상한가를 갈 것 같았던 애들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기가 막히게 그 이평선에서 종가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렇죠. 20일 이평선 위에는 있어야지 좋은 거겠죠.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는 꼭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애들로 하셔야 돼요. 20일 이평선 아래 있으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네, 일단 올라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쌤, 매도하시던 날 분봉상 혹은 호가창상 어떤 기준으로 매도하셨나요? 하셨는데 이때는 저는 일봉 기준으로 했어요. 일봉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일봉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다고, 어떤 길게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좀 조용히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흐름이 꺾이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 치고 못 가네, 이걸 치고 달려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윗꼬리를 못 뚫고 종가 때쯤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해서 제가 3시쯤 그때쯤 매도를 한 거예요.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힘없이 음봉을 만들어 버리니까 일단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약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단타 관점에서 이 윗꼬리를 돌파하면 가자,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했던 거예요. 홈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2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